지금 고점 같아서 손이 안 나가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고점이 아니라 고점인 척하는 횡보 구간에서 개인만 털리는 구조입니다. QLD, TQQQ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계좌가 확 꺾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을 버리고 확인으로만 돈 버는 방식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기관을 이기려면 정보 싸움하면 안 됩니다. 대신 가격과 거래량으로 큰 돈이 들어온 흔적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100년 전에도 통했고 2026년에도 더 통합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결국 나스닥이라는 바다 위에서 2배, 3배로 파도가 커지는 배입니다. 파도 방향을 맞추면 속도가 미쳤고 파도 방향을 틀리면 침몰도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전망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손으로 실행할 수 있게 기준을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를 망치는 본능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수익 나면 빨리 팔고 손실 나면 버팁니다. 이 습관이 그대로 QLD, TQQQ에 들어가면 수익은 새 모이만큼 먹고 손실은 곰처럼 끌고 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계좌에 남는 건 항상 손실 종목 혹은 손실 구간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구조를 깨려면 딱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수익 날 때 더 사고 손실 날 때 자르는 것. 말은 쉬운데 기준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듭니다. 두 번째, QLD, TQQQ는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본주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LD는 QQQ 흐름이 본체입니다. TQQQ도 QQQ가 본체입니다. 즉 매수와 손절 판단은 QQQ 차트로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차트는 변동이 과장돼서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QQQ 기준으로, 손절도 QQQ 기준으로, 청산도 QQQ 기준으로, 매수 버튼만 QLD, TQQQ로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점인지 바닥인지 묻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진짜 돈 되는 질문은 이거입니다. 지금 큰 돈이 들어오고 있나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도구가 피보탈 포인트입니다. 말 어려워 보이는데 실전은 진짜 단순합니다. 횡보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 상단을 뚫는 날, 그날이 피보탈 포인트입니다. 그럼 횡보는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너무 짧으면 함정이 많습니다. 최소 10거래일, 가능하면 15거래일 이상 가격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QQQ가 2주 동안 위아래로 출렁이면서도 고점이 비슷한 선에서 막히고 저점도 비슷한 선에서 받쳐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준비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 수준으로 확 늘면서 박스 상단을 종가로 돌파합니다. 그날이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가입니다. 장중에 뚫었다가 다시 눌려버리면 그건 낚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 그건 개인들끼리 떠드는 돌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처럼 투자한다는 말을 여기서 현실로 만들면 됩니다. 큰 돈은 숨지 못하고 거래량으로 튀어나옵니다. 네 번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시험 매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QLD,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을 못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전체 계획 수량의 20%만 먼저 삽니다. 그 다음 시장이 맞다고 확인해주면 그때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에서 이번 파동의 QLD로 1000만원을 굴릴 생각이라고 치겠습니다. 첫 진입은 200만원입니다. 조건은 딱 3개. 첫째, QQQ가 10거래일 이상 횡보 구간을 만들었는지 봅니다. 둘째, 돌파 당일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안팎으로 증가했는지 봅니다. 셋째, 종가가 박스 상단 위에서 끝났는지 봅니다. 3개가 동시에 나오면 그날 종가 근처나 다음날 눌림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매수 전에 먼저 합니다.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합니다. 기준은 단순하게 10%입니다. 다만 QLD, TQQQ는 레버리지라서 체감 손실이 더 크니 손절 판단을 QQQ 10%로 하시면 너무 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손절을 QQQ 기준 6% 내외로 잡고 QLD, TQQQ는 무조건 따릅니다. 방법 2, 손절을 박스하단 이탈로 잡습니다. 박스하단을 종가로 깨면 끝입니다. 둘 중 하나만 쓰셔야 합니다. 둘 다 섞으면 손절이 흐려집니다. 다섯 번째, 불타기는 규칙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물타기 하다 죽습니다. QLD, TQQQ 물타기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떨어질 때 더 사는 건 틀린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리버모어 방식은 수익이 날 때만 더 삽니다.
이게 말이 잔인해 보이지만 계좌는 이 방식이 아니면 커지기 어렵습니다. 아까 예시로 200만원 들어갔죠. 진입 후 QQQ가 박스 상단 위에서 3거래일 이상 버텨주고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 그때 200만원을 한 번 더 붙입니다. 그 다음엔 금액을 줄입니다. 세 번째는 150만원, 네 번째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갈수록 줄이는 이유는 갈수록 고점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초반엔 크게, 후반엔 작게. 이 구조가 손실은 제한하고 수익은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매도도 예측이 아니라 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수익 조금 나면 바로 팔고 싶어 합니다. 특히 TQQQ는 하루의 움직임이 크니까 수익이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계좌는 절대 큰 수익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기준을 딱 하나로 갑니다. 추세가 깨질 때만 판다. 추세가 깨졌다는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상승 돌파했던 피보탈 구간, 즉 박사단이나 중요한 지지선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깨질 때,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큰 하락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QLD와 TQQQ를 동시에 쓰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QQQ를 추종합니다. 차이는 레버리지 강도입니다. 변동성이 낮고 추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QLD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피보탈 포인트가 명확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추세가 막 시작되는 초입, 그리고 시장이 위험선으로 확 돌아선 구간에서는 TQQQ가 폭발력이 나옵니다. 실전 운영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강하면 TQQQ, 조건이 약하면 QLD. 이렇게 단순하면 됩니다. 조건 강함의 기준,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돌파 캔들이 장대 양봉에 가깝고 다음날 개파락 없이 위에서 버티며 업종 전반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 이때는 TQQQ로 20% 시험 매수, 그리고 위에서 말한 피라미딩을 그대로 합니다. 조건 약함의 기준, 돌파는 했지만 거래량이 애매하고 다음날 흔들림이 크고 시장 뉴스가 과열 논쟁이 많고 금리나 이벤트가 걸려있는 상황. 이때는 QLD로만 시험 매수. 추세가 확인되면 그때 TQQQ로 일부를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갈아타기도 룰이 필요합니다. 갈아타기 룰 예시. QLD로 시험 매수 후 QQQ가 돌파 가격 위에서 5거래일 이상 지지하고 추가 고점을 갱신하면 그때 QLD 일부를 TQQQ로 교체합니다. 반대로 흔들리면 교체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진짜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QLD TQQQ는 수익도 빠르지만 계좌가 망가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손절을 1번만 잘해도 10번의 실수를 막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숫자 하나만 박아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시도에서 계좌 전체 기준으로 최대 손실을 2%로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좌가 5천만원이면 한 번의 시도에서 최대 손실은 100만원입니다. 그럼 역으로 포지션 크기가 계산됩니다. 손절 기준을 QQQ 6%로 잡는다면 포지션은 대략 100만원. 나누기 6% 기준으로 계산해 사이즈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 계산이 귀찮으시면 그냥 더 단순하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 진입은 계좌의 10%, 손절은 박사단 이탈.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과몰입 매매가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고점 공포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매수는 고점 매수 같아서 무섭습니다. 근데 신고가 돌파라는 건 그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래량 돌파만 잡으면 오히려 거기가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짜 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있는 겁니다. 가짜면 1번에 작게 지고 나옵니다. 진짜면 크게 먹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열 번째, 많은 분이 묻는 장면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고가인데 바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20%만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사단 이탈이면 바로 나옵니다. 틀렸을 때 작게 지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예측입니다. 우리는 확인만 합니다. 횡보 돌파가 새로 나오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라미딩으로 따라갑니다. 떨어질 때 싸게 사면 더 이익 아닌가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QLD TQQQ는 싸게 보이는 순간이 더 싸게 되는 출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손절이 너무 잦아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손절이 잦다는 건 진입 기준이 흐리거나 시장이 횡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땐 매매를 줄이는 게 실력입니다. 거래를 줄이는 순간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진짜로 있습니다. QLD와 TQQQ 중 하나만 하라면 뭘 합니까?
원칙을 지킬 자신이 아직 약하면 QLD부터입니다. 원칙이 몸에 붙고 손절이 자동으로 나가고 피라미딩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 TQQQ 비중을 올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만 한 줄로 받겠습니다. QLD TQQQ는 전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파와 거래량과 손절로 하는 겁니다. 예측을 버리고 확인을 잡는 순간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좌는 손실 종목이 아니라 수익 종목만 남기 시작합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여러분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점 공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트가 확인해주는 순간만 잡아가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